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일부 신규 모니터 종목, 오늘은 더존 비주온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같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없겠지만 실제로 본연의 제가 볼 땐 밸류에이션 측정을 해보면 충분히 다시 한번 더 리바운드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더존 비주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제 관심 또 가져볼 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 2달 전쯤에 이거 모니터링 하다 놓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나름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뭐 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표현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엔 놓치지 말고 공략 포인트 잘 체크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존의 포트폴리오 종목들 중에서 드리블 하고 있는 것들 또 답답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중간중간 또 제가 가려운데 좀 긁어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미팅을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2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간단하게 또 다과 타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 미팅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는 진행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또 드리블하는 과정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더존 비주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존 비주얼 같은 경우는 여러분 TV 보시다가 중간중간에 광고를 많이 보실 겁니다. 특히 이게 대상자, 영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본금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더존 비주얼 같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또 생각을 해보면 기업의 회계 정보 같은 게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또 개인들의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개개인들의 급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존 비전 같은 어떤 부분으로 성장시킬 수 있냐? 일단 뭐 거래처가 중소기업이냐 거기랑 거래하는 부분에서 당연히 영업이익은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은 뭐냐? 사실은 더존 비전이 진행하고 싶었던 건 인터넷 뱅크 진행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어떤 거예요. 대출 부분 같은 거에 정보를 활용하게 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대출의 부분에서 상당히 어떻게 빡빡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더존 비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 향후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이스 신용평가도 활용이 가능할 거고요. 또 5대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어쨌든 대출 관련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뭐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좀 더 세밀하고 또 면밀한 또 정보 관리가 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좀 아쉽지만 조금 뭐 철회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 그런 데이터들이 꼭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까? 직접 하면 더 좋은 거긴 한데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아웃소싱 개념으로 진행을 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또 영업을 또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도 한번 리뷰해 볼까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PQ가 꾸준히 늘어났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4분기 때도 상당히 높은 실적을 나타냈고 영업이익도 최고점을 찍었던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사유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바로 뭐 이런 내용들이겠는데,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 우리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가이던스를 체크해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P가 이렇게 늘어나고요. 뭐 대략 보면 한 20% 정도 늘어나는 10% 정도에서 20% 정도 늘어나는 부분을 생각을 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20% 업사이드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도 근데 특히 EPS 부분이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데이터를 쭉 보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뭐 나름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고점으로 올라갔던 부분은 좀 그 당시 기준으로 선반영을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올해 또 들어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또 선반영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정보 등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금융 서비스에 이제 그 정보를 갖다 붙여 나가면 그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영업이익이 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더존 비지온이다라는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것들은 1번 이런 내용들입니다. ERP 클라우드 전환 목표가 2,000개 이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확장하고 있다.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원 AI 부분에서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또 추가로 발생할 것을 전망한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이제 각 증권사들 보면 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포인트로. 요것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진행이 될 거다라는 포인트인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 첫 장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함축해서 이야기 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해 2025년도 가이던스를 영업이익률 어쨌든 23.1%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땐 아직은 시장이 포화된 상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가이던스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PQ가 더 늘어나는 부분은 우리가 공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도 여러분 쭉 꾸준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4쿼터 부분에서 조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분기 때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 후로 어떻게 서서히 회복을 해 나가는 부분. 그래서 4쿼터 부분 가면서 어떻게 돼요?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올해도 동종목 같은 경우는 4분기가 뭐다? 예, 최고 피크다라는 것들을 갖다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조정을 딱 충분히 받으면 야,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상당히 우상방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 관심도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AI 소프트웨어 가지고 영업이익을 크게 만들어내고 있는 실증적인 회사가 더존 비즈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더더욱이나 이게 급여관리 시스템이라든지 회계관리 시스템, 재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예요? 은행이나 이런 곳들. 자, 그런 정보가 필요한 곳에서 좋은 또 우리가 소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돈이 되는 거다. 정보에 대한 비용이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이거 시스템 한번 갖추고 나면 어때요?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캐펙스를 계속 늘려야 되는 비즈니스냐라고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좋은 포인트로 좀 보아야 된다. 그래서 좀 밸류에이션을 좀 더 높이 줘야 된다. 그래서 적어도 25부는 낮은 구간이고요. 제가 볼 땐 30 이상까지 봐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현재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보면 한 30대 이렇게 이제 직전 한 고점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39 이 정도까지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충분히 또 조정을 받는 구간이 들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차트적인 관점이나 기술적인 분석을 또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로지 밸류에이션만 보고 다 거래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직전 한 6개월 정도 거래일 동안 가장 또 낮은 그 평균 매수 단가를 가진 곳이 바로 기관입니다. 그 기관이 63,821원이 평균 매수 단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구간이냐라고 생각하면 요 구간. 그러니까 지금 220일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20일 라인을 갖다 제가 체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고 보니까 220일 라인을 본다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전 외국인이나 기관이 저 정도 라인에서 평균 매수 단가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빠지지 않고 있는 회사가 222 이동평균에서 하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주식 거래 기본 틀에서는 낮은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방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뭐예요? 이제 조금 이제 주춤거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제 스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의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매수 포인트 잡는 것. 자, 첫 번째 나오는 양봉은 스킵을 한다. 두 번째 양봉을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겠죠. 옆으로 터질 수도 있고 아래서 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서 터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여기 매물이 하단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5,000원 여기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그 윗단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뭐냐라고 생각해보면 거기서 양봉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그때 또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매수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요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일 낮은 구간이 63,800원 구간이다. 거기보다 낮은 구간에서 우리가 평단 조절 잘하고 뭐만 하면 돼요. 그다음부터는 시간만 주면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올라온 구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자, 그래 생각해보면 여기 부분은 제가 매크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4분기 실적 좋았을 때 나온 부분이거든요. 요게 예상치가. 그러면 여기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윗단은 이건 빼고 이건 인터넷 뱅킹 뭐 저쩌고 한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AI 관련된 내용들 여기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5 그 CES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어쨌든 모멘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거 제외하고 보면은 여기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7,000원 이 정도 구간이 어떻게 돼요? 아, 고점이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각적으로만 본다 그래도 여기서 한 20%, 30% 빠진 구간은 얼마일까라고 생각하면 한 2만 원 정도 빠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47,000원 뭐 이 정도까지가 열어둘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갈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왜 기업 내용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요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셔야 되는 구간은 바로 55,000원과 5만원. 제가 B급을 한번 쳐드릴게요. 여기 구간. 일봉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 어디 정도? 아주 낮은 구간이 어디다? 47이다. 이렇게 좀 제가 나름 그래도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도 최근에 보면 기관 매도, 외국인 매도 빵빵 터졌지 않겠습니까? 자, 공매도도 없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뭐 털어버렸는데 뭐 더 털 게 뭐 있다고. 기업이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훼손되거나 뭐 이상한 뭐 전환사채 발행한다거나 엄청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뉴스는 그런 게 없는 관계로 우리가 체크를 또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구간에서 포인트 잡고 좀 모니터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 요번엔 놓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같이 좀 체크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 SOS 랩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퓨리언티어라든지 뭐 스마트 라이더 시스템은 볼 거는 없어요. SOS 랩은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여기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 자율주행 플랫폼 올인과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로봇에 관련된 거, 특히 현대차랑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한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GM하고 엔비디아하고 차세대 자율주행차 개발을 한대요. GM은 스스로 어떻게 돼요? 이 모빌리티를 갖다 지금 자율주행 택시 이런 거 진행하는데 파운드를 누가 하고 하는 거예요? 현대차하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래서 요게 아마 합이 다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얘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S랩 같은 경우는 직접적 수혜와 테마를 다 같이 받을 수 있고 오늘 또 나온 뉴스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테슬라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자율주행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것, 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도 뉴스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생각해보고 또 이번에 또 2025 GTC에서 보니까 엔비디아가 자율주행 관련된 내용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주가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우리가 갈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3월 18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근데 또 무시하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어제도 또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고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한테는 브리핑 시간에도 계속해서 한 세 번 정도 이야기 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또 해줄 수 있는 뭐 이렇게 상상력 플러스 팩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주가는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진행한 날은 여기 있습니다. 이 날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11,900원이에요, 종가가. 연속 이틀 11,900원의 종가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7% 이상 정도 업사이드로 나오고 있는데, 뭐, 요 과정에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보면 한 달 정도 좀 넘게 쉬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요때 수익을 한번 냈습니다. 1번, 그죠? 뭐, 요때도 한번 냈었는데, 이때는 안 하셨더라고요. 그건 무시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 이제 들어간다고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다 성장하고 있는 건데,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1이평보다 아래쪽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단 하락이라 하더라도 이건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만약에 이게 눌려서 들어오잖아요. 저는 안 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뭐 스트롱 파이지 여기까지 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뭐 여기까지 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오로지 자동차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 SOS랩 같은 경우는 라이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제품이 영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우리 SOS랩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이런 내용들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삼성 SDI가 최근에 공시했잖아요. 4천억 원대 계약을 했고, 지금 LG든 뭐 아니면 SK온도, 오늘 SK온 같은 경우는 일본에 또 좋은 또 배터리 공급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ESS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약, 뭐, 전 글로벌리 한 38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는데, 삼성 SDI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고가 제가 알기로는 약 3조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시장 점유율에서 한 7%, 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뭐 한중 NCS 같이 협력도 아닙니까? 그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회사의 종목은 주가가 어떻게 돼?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겠죠. 이거 납품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 좀 작은 컨테이너에서 좀 큰 컨테이너로 그죠? 이렇게 변경이 돼서 이거에 적용하니까 좀 더 ASP가 올라간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또 순행식 냉각 시스템 부분에서 지금 뭐 효율성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방전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ESS 전환전치는 그걸 필요로 하잖아요. 모아뒀다가 내보내고, 모아뒀다 내보내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면 수명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 냉각 시스템이 동사에 그 상당히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배터리 수명을 갖다 좌우한다라는 것들도 이야기 드렸고 또 ESS 같은 경우는 거의 자주 충방전을 하는 곳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예, 이렇게 뭐 계속해서 교체를 해서 또 설치하고 빼내고 설치하고 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1차적으로 수익을 한번 냈지만, 여기도 저점 구간, 여기서 저점 구간에 매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매수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도 저점 구간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평단이 24,100원 정도인데, 조금 더 낮춰서 좀 진행을 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만 원 가까이 지금 한 2만 뭐 한 3천 원 언더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좀 더 비중을 확실히 실어가지고 비중 뭐 100% 정도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거 안 필요하다고요? 네, 필요해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세 부분, 그다음 우회에서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가 강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4월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돼요? 그런 스트레스들이 해소가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LG전자인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일단은 목표는 기본적으로 여기쯤 보겠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8만 천 원, 저는 8만 1,200원이에요, 평단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81,200원이고 여기 기준치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 내려갔을 때 평단 빡빡 잡아주고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초 시작가는 83,000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저는 제가 과거부터 얘기 드렸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7에서 그러니까 83, 이 정도 사이에서 평단 조절해 주는 거다. 딱 지금 제 수준이 딱 중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기다려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LG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참 그 뭡니까 모멘텀이 안 되고 있어요. 좀 엑사원 딥 이 오픈소스가 뭐 딥시크보다 더 좋다 뭐 이런 표현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로봇에 대한 투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냥 가전 부분에 대한 멕시코 관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많이 부각이 돼 있어서 좀 아쉽지 않나. 근데 이것도 4월달 돼서 만약에 이런 정책들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대부분 해석을 할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이 있는 곳은 어디다? 뭐 LG전자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엘리바마 뭐 이런 쪽에다가 지금 생산 설비 진행하는 내용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 보면 기본 밸류에이션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밸류에이션 부분은 분명히 윗단이면 맞아요. 10만 원 이상이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12만 원 뭐 이 정도도 볼 수 있는데 그건 일단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9만 한 2천 원 요 라인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 기다려 보시면 이거 어차피 좀 제가 시작할 때 느릿느릿 움직이는 종목이고 1년에 한 번 수익 내는 종목이라고 했으면 1년에 한 번 내는 수익 종목을 갖다가 짧게 막 자꾸 쳐다보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그렇게 한 종목이 아니잖아요. 1년에 한 번 수익 내는 종목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전반기에. 여름 가기 전에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거 2월 달에 진행을 했지 않겠습니까? 저기 2월부터 해서 지금 이제 많이 와도 다른 것들이 워낙 회전율이 빨라서 그런 것들이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스트레스 받을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6월 달 가기 전에 답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져시고 이건 보통 제가 본 시니어들 좀 천천히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포트폴리오에 뭐 이런 것들도 하나 정도 넣어두면 나중에 다른 것들이 빌빌할 때 이럴 때 올라와요. 뭐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1월 레코드 뭐 한 번씩만 쳐다보시고 이렇게 기록을 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뭐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것들이 좀 좋았던 구간인데 거의 뭐 1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종목 정도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발생시켰던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 같은 게 여러분 방송에 다 나왔던 내용이라서 제가 뭐 대략 히스토리만 설명해 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달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수익 꽤 괜찮았잖아요. 특별히 뭐 이런 것들, HVM 지금도 우리가 다시 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고요. 두산 같은 경우 두 번 했었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 시스템도 우리 괜찮게 냈고, 이스 스페셜티 케미컬도 뭐 많이 냈습니다. 한국풍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 기억이 다 나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 그 머니케어 뉴스 채널만 잘 팔로우 하셔도 이런 식으로다가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잘 메이킹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월달 같은 경우는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조금 힘들 거다. 월 초에 특히 이제 제가 이때 이제 뭐냐면 뭐 제가 이야기 드리면 이구가 3월 초에 포트폴리오 변경을 많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웬 트럼프 정책이나 이런 것들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변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 뭐 충분히 또 메이킹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뭐 과거처럼 30%, 40% 나오는 종목들은 많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전략 자체가 3월달 같은 경우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 이상 구간 들어가게 되면 수익 실현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진행했던 것 같아요. HLB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도 또 진행했습니다.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남아있는 것 같은 경우 지금 뭐 저는 승부수 끝까지 보고 할 거고 자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중간중간 우리가 최근에 나와 있는 거, 뭐 며칠 안 됐잖아요. 그저께. 요건 또, 어제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대주전자 재료에 대해서 좀 상승이 오면 수익을 좀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은 뭐 반응이 좀 신통치 않아가지고 하루 이틀 정도 더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남은 워킹데이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또 3월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늘 뭐 제가 아주 뭐 말하고 설명하는데 재미는 없지만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주요 강조 사항 1.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 공략이 기본입니다. 2. 주가 조정 시 1단 하락은 트레이딩 공략, 2단 하락은 공략 구간, 3단 하락 시는 턴어라운드 관점 공략입니다. 3. 주가 하락 구간에서 음봉 매수가 아니라 양봉 체크하면서 매수 공략해야 합니다. 4. 포트폴리오 구성은 기본이며 수익 실현 종목이 발생할 때 항상 손실 종목 혹은 수급이 좋지 않은 종목을 같이 정리합니다. 5. 실전 투자는 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의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서 출구 전략과 커버링을 참조하세요. 6. 모든 채널의 메시지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일반 회원, 구독자 순으로 전달이 이루어지니 정보 전달에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